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사례 2번 볼 거예요. 유형자산, 문제 2번, 유형자산 중에 우리 2번, 사례 2번, 요건데, 여러분, 요거 되게 간단하고 우리 많이 보는 내용인데, 이거 자체로 이렇게 사례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그 기출 추세가, 좀 어려운 것보다 기본적인 모형을 묻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어떻게 풀더라? 이런 게 나와. 예를 들면 45회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거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잡는 건데 의외로 그 후에 잘 안 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뭐 이거 많이 하는 건데 처음에 많이 배우는 거고 어려운 건 아닌데 오랜만에 보면 낯설 수 있어요. 이거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사례 2. 우리가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통 자동차를 주변에 많이 알게 되죠. 내가 차를 사게 되면 뭐 국채 아니면 이제 국공채 이런 거를 사야 된다. 그 의무적으로 얼마에 사야 된다라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차량 구입하신 분들 아시죠? 이거를 갖고 있어서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뭐 그거를 나중에 그 만기 금액을 받던지 아니면 그냥 할인해서 이 할인해가지고 그냥 직접 그 차익만큼만 돈으로 주고 정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차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법에서 네가 유형자산을 이거 사고 싶으면은 의무적으로 이 국공채, 나라에서 혹은 이제 공채 이런 걸 발행한 거를 사라라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액면 금액으로 사라 뭐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슈되는 게 아니 이걸 왜 액면 금액에 사? 이거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면은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싫어? 라고 하면 그럼 너는 차를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법에 적혀 있잖아. 액면금액에 국공채 이거 사라고 돼 있잖아. 그래야지 이 차를 네가 네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라고 하는 거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 국공채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사고 싶은 사람 투자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를 들면 그때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그냥 시장이 형성되는 이자율로 할인해서 액면 금액은 10만 원이지만 할인해서 뭐 9만 원에 사겠다. 시장가 9만 원인 거야. 그런데 법에 액면금액 10만 원 다 주고 살아라고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지금 시장가는 9만 원인데 만 원만큼 비싸게 사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비싸게 사죠? 법에 이 네가 차를 사고 싶으면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싶으면 의무적으로 액면금액에 사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결론은 만 원만큼 비싸게 산 이유가 뭐라는 거야? 뭐 때문이라는 거야? 이 차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만 원만큼 비싸게 준 대가는 이 금융자산, 내가 투자했으니까 여러분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될 확률이 높겠지? 장기 투자할 거니까.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만 원은 삼각호원가 측정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9만 원, 유형자산 순수하게 차값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지금 이 비싸게 국채를 만 원만큼 비싸게 산 만큼을 차량 값에 더해줘야 되잖아. 그게 논리적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1만 원을 차량 취득원가로 잡아라. 이 말이야. 됐죠? 이걸 풀어볼게요. 자, 30만 원에 차를 샀어, 일단. 그리고 감가상각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빨간색 이게 포인트죠? 자, 도시개발 공채를 액면금액에 취득했다. 이게 여러분 숨어 있는 거야. 액면금액에 취득했군요. 아, 왜 그랬지? 이러면서 웃고 있으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시장 10%잖아. 10%로 할인해서 사는 게 우리가 그 시점, 취득 시점의 공정 가치니까 10%로 할인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10% 할인해서 당겨온 지금 이 금액이 이 도시개발 공채의 공정 가치야. 그만큼만 돈을 줘야 되는데 액면 금액에 비싸게 샀다 이 말이야 이게. 공정 가치보다 비싸게 샀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자 나머지는 뭐 10%다 시장 이자율이 10%다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우리 사채할 때 개념 비슷하지. 시장률이 10%인데 표시 이자는 3%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채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사채가 할인 발행되죠. 왜? 투자자들이 야, 네 거를 왜 사? 시장에 가면 10%, 10%, 10만 원 투자하면 10% 내가 이자 받을 수 있는 시장의 다른 것들은 그런데 네 거를 왜 3%밖에 안 주는 네 거를 내가 왜 투자하겠냐? 그럼 뭐라고 해? 싸게 드릴게요. 그만큼 우리는 최초에 싸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사채 할인 발행이죠. 맞죠? 그거하고 똑같아. 그만큼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게 우리의 미래 현금 흐름이 낮잖아, 지금.
10만 원인데 이자가 3천 원밖에 안 주지.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로 당겨온 게 현재 가치잖아. 그게 사채 발행가액이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거 뭐 금액들은 찾아가면 되고요. 풀이를 볼게요. 자, 제가 옆에 방금 말했던 게 다 이렇게 풀어놨네. 이 교재 만들 때 되게 많은 썰을 많이 풀어놨네요. 자, 이 공채 공정 가치가 82,591원입니다. 그지? 이게 뭐 제가 방금 말했던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공정 가치가 이만큼인데 그보다 비싼 액면 금액에 샀다는 거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뭐 약 18,000원 정도를 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 약 17,500원, 18,000원 이만큼을 준 이유가 결과적으로 차량 때문이다. 그러니까 차량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 30만 원이 나갔고 이게 차량 운반구로 30만 원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상가 구원가 측정 금융자산 10만 원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투자자 입장이니까 금융자산인 건 맞겠죠, 이게? 공채가. 이게 아니고 공정가치까지 준 거. 이 82,591원까지 지급한 거는 당연히 A씨 금융자산의 취득원가가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샀다. 왜? 차량 운반구 때문에.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밑에 이게 되겠죠. 여기 이 부분. 17,409원을 더 비싸게 샀는데 그 이유가 차량 운반구를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야. 됐죠? 정리 끝. 그리고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금액은 원래 있던 30만 원과 이 17,409원을 더한 거겠죠? 차량 취득가액 물어보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비 물어보겠죠? 왜? 취득원가를 잘못 잡았으면 감가상각비도 잘못 잡힐 거니까. 아니야 이거죠. 자, 감가상각비 당연히 취득원가 전체에 대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한번 알아볼게요. 회계처리. 자, 이 차량 운반부에서 감가상각비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상각공간 측정 금융자산은 어떻게 돼요? 우리 금융자산을 공부했죠? 이자 수익, 대변에 일단 이자 수익 10%. 제일 처음 최초 장부 금액 82,591원에다가 10%이 시장 이자를 곱해서 1년 동안의 이자 수익을 확정합니다. 그죠? 그럼 2번 현금 3,000원 받는 거 표시이자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뭐? 여기 3번 사채의 경우는 그러니까 사채 발행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오른쪽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면서 사채 장부 금액이 커지는 걸 표현한다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 약속했잖아. 어떻게? 금융자산은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의 계정을 달고 다니지 말고 원본 그 자체를 늘리자. 장부 금액 자체를 늘려주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했고 그래서 X1년도 말 BS를 한번 보세요. 차량 운반구 31만 7,409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년치 해서 장부 금액 이렇게 잡히고 상가공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원래 최초에 82,591원이었는데 얼마 늘었어 이번에 X1년도 말에 5,259원 늘었죠 밑에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8,750원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뭐 답은 그냥 찾으면 돼요. 뭘 물어보는지 봐봐 항상 물음을 계정을 봐봐요. X 1년 초에 차량 운반부의 취득 원가와 상가공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원가를 물어보죠. 됐습니다. X 1년도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서 차량 운반부의 계정의 금액이라는 게 여러분 장부 금액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 특정 시점에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적으라는 거니까 얼마야? 감가상각 누계 방금 뺀 거 확인했잖아요. 28만 5,668원 되셨죠? 그리고 상가공가 측정 금융자산 방금 확인했지? 1년치 상가계획만큼 더해줘서 87,8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31,741원, 이자 수익 8,259원. 그러니까 이거를 회계 처리 자체를 물어보는 거하고 진배 없죠? 어디 뭐냐. 회계 처리 자체를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 회계 처리의 하나하나 요소들을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고. 자,